세션 주제인 포화송 프로세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인트로덕션부터 해보겠습니다. 포화송 과정은 일정한 컨티뉴어스한 시간 동안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을 모델링하는 확률 과정으로 카운팅 프로세스의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운팅 프로세스는 이산적인 사건이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과정을 모델링하는 확률 과정입니다. 위 정의에 따르면은 요게 카운팅 프로세스입니다. 이 0 이상의 정수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들의 집합이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우리가 카운팅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무슨 뜻이냐?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 개수가 증가하거나 유지된다는 조건입니다. 포화송 프로세스는 특정 시간 동안 걸려오는 전화 수 아니면 도로에서 일정 시간 동안 지나가는 차량 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포화송 프로세스가 카운팅 프로세스의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운팅 프로세스에서 이런 추가적인 조건들을 만족을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비로소 포화송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세션에서는 포화송 프로세스의 정의 그리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송 분포에 대한 간단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포화송 과정의 핵심 개념은 포화송 분포인데 포화송 분포는 특정 시간 혹은 공간 내에 발생하는 사건의 개수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는 분포입니다. 그래서 포화송 분포는 요 람다라는 하나의 파라미터로 인해 그 분포가 결정이 되고 여기서 람다는 사건의 단위 시간당 발생 횟수를 의미합니다. X는 주어진 시간 혹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개수를 의미하고 그래서 옆에 요 그림을 보시면 제가 다양한 람다에 대해서 포화송 분포를 그려봤는데 여기 점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걸 보시면은 이제 X가 그 이산 분포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사건이 4번 발생할 확률을 보면은 그 람다가 4일 때 가장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람다에 따라서 그 사건 발생 확률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화송 과정에서는 네, 특정 시간 구간 0부터 t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수가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는 그 이제 기대값이나 이런 거 좀 전개를 해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화송 프로세스는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정된 시간 간격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제 사건이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시간에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정, 즉 고정된 시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를 중심으로 한 포화송 프로세스의 첫 정의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n0은 0입니다. 즉 시간이 0일 때 아직 발생한 사건이 없다는 뜻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로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요 임의의 시간 t에서 사건의 개수 nt가 포화송 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정상 증가라는 성질인데 이게 정상 증가라는 뜻입니다. 어느 시간 간격에서든 사건 발생 확률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 간격 동안 발생할 사건의 개수는 시간 간격의 그 길이에만 의존을 하고 그 어느 위치에 있든지는 의존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독립 증가라는 성질인데 임의에 겹치지 않는 시간 구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런 겹치지 않는 시간 구간에서는 발생한 사건의 개수가 서로 독립적인 확률 변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시간 구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개수는 서로 독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좀 할게요. 네, 이번에 파라미터 람다 T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람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건 같지만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교재 이그젬플 6.2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는 오전 10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 문자는 평균적으로 1시간에 10개씩 도착을 하고 이는 포화송 과정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게 정오, 그러니까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정확히 18개 문자를 받았고, 오후 5시, 그러니까 7시간이 지난 시점에 총 7개, 총 70개 문자를 받을 확률을 구하려는 문제인데, 포화정 과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N2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렇게 두 가지이고,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이걸 구하고 싶은 거겠죠. 이 조인트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아까 독립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시간 간격에만 의존한다고 했으니까 시간 간격에만 의존한다는 성질이 여기서 이용이 되었고 그래서 이 7 빼기 2에서 5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이기 때문에 이 조인트를 각각 그 확률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아까 여기 요 식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각각 나오는데 이걸 직접 계산하기 너무 힘드니까 아래 R 코드를 이용해서 좀 손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도착 시간과 간격 시간이라는 것인데 포화송 과정의 첫 번째 도착 시간을 X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T 시점에서 아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럴 때 x가 t보다 크다. 얘네는 if and only if로 이렇게 동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도착 시간이 t보다 크다는 뜻은 시간 구간 0부터 t까지 아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를 하고 얘를 확률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요게 지수분포의 CDF 형태이기 때문에 x가 지수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에 한 구절을 따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수분포는 포화송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첫 번째 도착 시간에 대해 성립하는 성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도착 사이의 시간 그리고 모든 도착 간격 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포화송 과정은 도착 간격 시간이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분포하는 지수 분포를 따르는 계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두 번째 정의가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정의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착 시간과 도착 간격 시간의 확률 분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화성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을 arrival time이라고 하고요. 여기 arrival time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도착 간의 그 간격을 inter arrival tim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xi는 독립적이고 동일한 지수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이고요. 각 xi는 도착 간격, 즉 inter arrival time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때 카운팅 프로세스 요 nt는 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 t까지 발생한 총 이벤트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정의와 동일하게 n 0은 0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SN을 보시면 이거는 n번째 이벤트의 도착 시간이니까 그 전까지 발생한 모든 그 도착 시간을 더하면 그 이벤트의 도착 시간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XK는 도착 간격 시간이니까 그 두 앞뒤 시간들의 차이 값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정의에서 말을 하고자 하는 성질은 그 SN이
여기 조그맣게 써놨는데 이따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SN이 감마 분포를 따르고 XN이 지수 분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메모리레스 프로퍼티라는 성질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기억 없음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확률 변수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메모리레스니스 프로퍼티를 가진다고 하는데 우리 그 연속 분포 중에서는 지수 분포가 유일하게 이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분포가 이렇게 뭐 생겼잖아요. 대충.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우리 분포는 밑에 넓이가 1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당한 상수를 곱해서 1의 넓이를 가지게끔 해주면은 요 두 분포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을 메모리얼스 프로퍼티라고 볼 수 있고 이 식을 말로 한 번 더 해석을 해보자면 과거에 얼마나 기다렸든지 간에 앞으로 기다려야 될 시간이 동일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고 S만큼 이미 기다렸다고 해서 T 이후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레스니스 프로퍼티는 그쵸. 그래서 R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에이미랑 잭이 랜덤하게 도착하는 버스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 버스 도착은 포화성 프로세스를 통해 모델링 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30분 간격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잭은 에이미보다 10분 늦게 정류장에 도착을 한다라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면은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생겼고 평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도 되게 비슷하고 히스토그램도 비슷하게 생긴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서 둘이 같은 분포를 가진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지수 분포 확률 변수 중 최소값의 확률 분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속도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이벤트 시간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x1부터 쭈르륵 해서 xn까지 이런 독립적인 지수 분포를 따르는 랜덤 변수가 있다라고 할 때 이 x는 서로 다른 발생률 람다를 가지고 있고 네, 람다를 가지고 있고 이들 중 최소값을 m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m이 t보다 클 확률은 그 x 중에 미니멈이 m이니까 m이 t보다 크려면 모든 x가 t보다 커야겠죠. 근데 x는 각각 독립적인 지수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조인트를 써드리겠습니다. 요게 요건데 요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쭉 전개를 해보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고 요거 또한 지수 분포를 따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이 지수 분포를 따른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고 이 파라미터는 이렇게 X의 모든 파라미터들의 합입니다. 그래서 최소값 m이 특정한 xk일 때 확률을 우리가 식으로 구해보자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지수 분포에서 최소값을 취하면은 새로운 지수 분포가 형성이 되고 그때 발생률 람다는 기존 람다 값들의 합이 된다는 결론을 여기서 얻었고 이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포화성 과정 중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이벤트의 도착 시간이 새로운 지수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게 어디에 활용이 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기계가 있을 때 이 기계들이 모두 상호적으로 작용을 하는 기계라면은 단 하나만 고장이 나도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때 가장 빨리 기계가 고장나는 그 확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고객들이 서로 다른 줄에 서서 줄을 기다릴 때 가장 먼저 줄을 선 고객의 대기 시간 이런 거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교재에 example 6.4인데 이 문제 상황이 뭐냐면은 보스턴 지하철역에는 세 가지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노선이 있고 각 열차는 독립적인 포화송 과정에 따라 도착을 하고 람다 R이 얘를 각각 써보면 이게 지수분포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 10분, 15분, 20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지수분포는 평균이 람다 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람다는 10분의 1, 15분의 1, 20분의 1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1번에서 첫 번째 도착한 열차가 세 개의 지수 분포 중 최소값을 가지는 경우고 첫 번째로 도착하는 열차가 그때 초록색일 확률은 그 아까 요 식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람다들을 다 더해준 거 분에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느냐. 아까 여기서 보면은 이 람다들을 다 합한 지분포를 가진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그 포화송 과정의 람다는 60분의 13이고 그러면은 평균은 람다 분의 1이니까 60 나누기 1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분 동안 이미 빨간색 열차를 기다렸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것이 궁금하다면은 이때는 기억 없음 성질 즉 메모리레스 퍼퍼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그 포화송 과정은 과거에 얼마나 기다렸든지 간에 미래에 도착 확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20분 기다렸더라도 앞으로 기다려야 될 평균 시간은 10분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질은 arrival time에 대한 성질인데요. 이 포화송 과정에서 요 SN이 n번째 도착하는 시간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xn은 그 각 사건 간의 간격이었으니까 sn은 그 n까지의 x들의 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xi는 아까 우리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했고 그래서 n을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감마 분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마 sn이 요 감마 n, 람다를 따른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고 감마 분포의 성질에 따라서 이 평균은 람다분의 n 그리고 분산은 람다 제곱분의 n 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도착을 기다려야 될수록 변동성도 증가한다 이런 거를 분산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10번째 전화가 걸려올 때까지 총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가 궁금하다면 우리는 감마 분포를 통해서 이걸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또 이그샘플을 하나 풀어볼 건데 이 장이 진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좀 이그샘플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은 하키 게임에서 점수 획득 시간대를 모델링을 하는 예제인데 골 사이의 평균 시간은 15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까 오
그 인터 어라이벌 타임이 람다가 15인 엑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60분 동안 경기가 이루어질 때 네 번째 골이 마지막 5분 동안 이루어질 확률인데, 그러면은 이거를 식으로 쓰면은 오, 식으로, 잠시만요. 네, 이거를 식으로 쓰면은 P 5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55분이랑 60분 사이에 네 번째 골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요 S4는 감마 4, 15분의 1이라는 이런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R로 우리가 이 식을 간단히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R로 그 계산하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큰 장인데 시닝이랑 슈퍼포지션이라는 내용입니다. 씬드 포화송 프로세스는 기존 포화송 과정에서 각 이벤트를 특정 확률로 구분을 해서 새로운 포화송 과정을 생성하는 방법인데, 그 포화송 과정이 아까 얘였죠? 그래서 각 이벤트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확률들을 가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수가 있다면은 뭐 남자 비율이 0.5고 여자 비율이 0.5면은 요 PK는 0.5, 0.5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면은 이 새로운 NT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큰 하나의 포화송 과정을 각각의 그 독립적인 포화송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서 일반 고객과 VIP 고객을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평균적으로 1시간당 10건의 전화가 도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중에 70%가 VIP 일반 상담 고객이고 나머지 30%가 VIP 상담 고객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반 상담 요청의 도착률은 10 곱하기 0.7 해서 분당 아까 시간이라고 했죠. 제가 네 분당입니다. 분당 7건일 거고 그 VIP 상담 요청의 도착률은 10 곱하기 0.3 해서 분당 3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닝을 이용해서 큰 포화송 과정을 그 작게 분리를 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그젠플이 있습니다.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 첫 번째는 그 2시에서 6시 사이에 여자아이만 태어났을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데 여기 문제에 아마 교재 앞쪽에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여자아이 확률이 그리고 이렇게까지가 그 문제 속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 스테이셔너리 인크리먼트에 따라서 그 이 2시에서 5시 사이에 여자아이만 태어났을 확률은 0시에서 3시 사이에 여자아이만 태어났을 확률이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 이 둘은 각각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인트를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냥 아까의 식에 그대로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0.042가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
5명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중 2명이 남자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이고, 그 구간에서 남자아이의 수는 파라미터 n과 t는 0.519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닌데 이게 바뀌었나 봅니다.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식에 따라서 계산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제가 발표 준비한 마지막 내용인데 슈퍼포지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포지션 프로세스는 아까 우리 방금 했던 그 시닝이랑은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독립적인 포화송 과정들을 합쳐도 이 또한 포화송 과정을 통해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건데 한번 보시면 되게 직관적입니다. 여러 개의 독립적인 포화송 과정이 각각의 발생률을 가질 때 이 독립적인 포화송 과정들의 합은 각각 발생률의 람다를 더한 걸 파라미터로 가지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릅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자면은 뭐 도로 A에서 그는 뭐 분당 5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도로 B는 분당 3대가 지나간다고 하면 이 두 도로의 합은 분당 8대 차가 지나가는 그러한 포화송 과정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그샘플이 있습니다. 네, 오즈의 나라라고 합니다. 오즈의 나라에는 사자랑 호랑이랑 곰이 목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격은 각각 포화송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 우리의 주인공은 도로시입니다. 도로시가 24시간 동안 단 한 마리의 동물도 목격하지 못할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모든 동물의 목격은 세 개의 독립적인 포화성 프로세스고 이걸 슈퍼포지션을 하면은 이 파라미터의 합을 가지는 새로운 포화성 프로세스로 모델링 가능을 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요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네, 진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소문제는 도로시가 하루 동안 3마리의 동물을 목격을 했다고 했을 때 세 종류를 모두 목격했을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아까 합친 그 슈퍼포지션 포화송 프로세스가 3일 때 각각 이 1일 확률 조건부를 구하고자 하는 거고 베이지 룰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독립이니까 아니지. 여기에 얘네가 얘랑 사실 포함이 되는 개념이죠. 더 작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단순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얘네도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아까 그 식에다 파라미터들 다 대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답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네, 잠깐 쉬고 다시 할게요. 네, 이제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제 레이시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이제 레이시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저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일정한 확률을 가지니까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준 단어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스페이셜 포화송 프로세스. 이제 시간축 말고 공간축에서 저희가 포화송 프로세스를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학기 주제가 시공간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 했던 뭐 말콤 체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주로 시간에 대해서 다루고 공간에 대해서는 딱히 안 다뤘어서 확률 과정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거지? 약간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간단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보여주는 단원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on homogeneous 포화송 프로세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가정을 할 때 포화송 프로세스 가정을 하면 람다가 일정해야 되잖아요. 상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일정한 상수 람다로 이제 뭐 어라이벌에 도착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포화송 프로세스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팔팅 패러독스는 이제 뭐 람다가 10분의 1인 뭐 평균 대기 시간이 10분인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 버스를 기다릴 때 그 버스의 평균 대기 시간,
그 지수 분포의 평균 대기 시간 10분만큼 기다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저희가 10분 대기 시간에 버스가 있으면 그 중간에 가니까 내가 한 5분이나 더 적게 기다리지 않을까? 약간 요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다룬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시작을 하면요. 제가 포화송 프로세스 앞서서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시간에 따라 상관이 없다. 어떤 시간 구간을 잡던지 간에 시간분의 길이에 따라서 그 같은 레이스로 사건이 발생한다. 라는 뭐 정상 증분이 스테이셔너리 인크리먼트가 있었고, 겹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서로 사건 발생이 독립이다. 라는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화송 이렇게 포화송 분포를 따른 포화송 과정을 하나 봤을 때 이제 양의 실수 전체에서 이제 람다라는 일정한 레이스로 어느 completely random distribution으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약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구간이 있어야 되죠. 인터벌이 있어야 되는데 퍼선 프로세스는 저희가 원래 정의할 때 양의 실수 전체에서 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포화송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간을 걸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t까지 구간에서 정확히 n개의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조건을 걸면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제 유니폼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정한 레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건 발생의 시간들 있잖아요. n개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0에서부터 t까지 n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얘들이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이 다 일정하다. 웨이시 일정하다. 그럼 이거 저희가 뭐 유니폼 n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뽑아왔을 때 오더 스태티스틱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아이디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이제 그게 사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저희가 n개의 어떤 arrival time은 n개의 ordered uniform discrete 아니죠.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로 설명할 수 있다가 이 장에서 이제 증명하려는 내용이고, 그냥 아이디어를 그림으로만 간단히 보시면 저희가 0에서부터 t까지 n개의 이제 arrival이 도착한다고 했을 때 얘들의 시간을 저희가 각각 위치를 잡는 것, n개의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왜 같은지를 제 수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식 이제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이제 통계 다 잘 하시니까 수학 잘 하시니까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을 건데, 이제 그냥 저희가 n개 이제 어라이벌 타임의 조인트 PDF를 어떻게 구할 건지 이제 간단히 봤을 때 저희가 어떤 어라이벌 타임이 하나 점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포화송 프로세스에서는 구간에 따라서 이제 특정 웨이스로 구간이 예를 들어 구간 인터벌 t면 람다 t만큼의 어떤 파라미터로 포화송 분포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구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실론을 갖고 와서 그냥 구간으로 이제 극한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극한을 풀었을 때 지금 나머지는 그냥 저희가 포화송 분포 쪽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이제 이 n개의 어레이블 타임이 t의 n승분의 n 팩토리얼이라는 이런 조인트 PDF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그냥 전개는 복습하실 때 스터디 하실 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저희가 여기서 본 거는 n개의 어레이블 타임이 0에서부터 t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저런 조인트 PDF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저희가 비교해야 되니까 n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n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도 이제 순서를 가지는 시퀀스로 만들었을 때 그거의 조인트 PDF를 구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스톤 때 나왔던 내용이니까 설명 생략을 하고 결과적으로 구했더니 t의 n승분의 n 팩토리얼 둘이 똑같이 나온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죠. 0에서부터 t까지 시간 구간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 구간 내에서 n개의 사건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조건을 걸어주면 그 n개의 사건의 어떤 조인트 PDF는 이제 순서 통계라는 거죠.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코드로도 한번 보면 이제 제가 컴퓨터에 지금 R이 없어서 이제 파이썬으로 똑같은 코드 파이썬으로 바꿔서 이제 작성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은 시간을 저희가 뭐 0에서부터 30까지 t를 30으로 잡고 람다 파라미터를 2분의 1로 잡았어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을 걸어줬죠. 시간을 딱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 내에 몇 개의 사건이 발생하는지를 먼저 이제 포화성 분포에다가 람다t를 따는 포화성 분포로 넣어서 몇 개의 사건이 발생하는지를 라지 n을 구해요. 그럼 이제 이 라지 n을 갖고 저희가 이 라지 n개의 어떤 arrival time을 유니폼으로 각각 구할 수 있는 거죠. arrival time이 언제인지. 그래서 요거 이제 코드 매번 돌려보면 매번 총 개수, 총 arrival time 개수도 다르게 나오고 먼저 찍힌 시간도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딱 정해진 구간 내에서는 이렇게 포화송 과정을 이렇게 모델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뭐 응용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구간을 걸어두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사실 무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기보단 어떤 특정 시간 내에서 이제가 더 관심 있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이렇게 유니폼으로 저희가 포화송 과정을 모델링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뒤에서도 이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또 넘어가면 이제 요 되게 예시는 엄청 간단한데 그냥 직관적으로 저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이그샘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상황이 있어요. 시점 0에서부터 식당에 도착하는 고객이 이제 람다가 시간당 20명이 포화성 과정을 따른대요. 이제 그럼 이제 질문이 두 개인 거죠. 그냥 60번째 구간이 2.9시부터 3시 사이에 도착할 확률이 얼마냐? 두 번째 질문은 2.9시부터 3시까지 60번째 고객이 도착할 확률이 얼마인데 이제 단 이때 3시까지 60명이 도착했다는 컨디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서 이제 화면이 arrival time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arrival time 감마 분포를 따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냥 앞에는 60번째 도착이니까 그리고 람다가 20이니까 그냥 감마 분포로 저희가 확률을 구할 수 있구나 라고 보는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3시까지 60명이 도착한 게 이제 이미 확정인 거예요. 그때 그 60번째 사람이 2.9시에서 3시 사이에 도착해야 돼. 저 확률은 이제 조건이 걸렸으니까 더 이상 앞에 있던 이제 뭐 스테이셔널 인크리먼트, 인디펜던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간반분포를 유도했던 그 내용이 사라지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방금 했던 유니폼으로 확률을 구해야 된다. 이제 요 두 개 차이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은 이그젠플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무한 시간에 대해서 무한 시간 구간에 대해서 어떤 포화성 과정을 보는 것보다 실생활에서도 특정 시간 구간 내에서 저희가 포화성 과정을 볼 일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다. 예, 어떤 예시고 이제 어떤 콘서트가 시점 T에 공연을 시작한다고 이제 문제 줬어요. 이제 그때 시간 0부터 시점 T 사이에 이제 관객들이 막 공연을 보러 가요. 그럼 이때 이 관객들이 포화성 과정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총 대기 시간이 얼마냐? 이제 요거를 저희가 구할 때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0에서부터 T 사이까지. 그때 그러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유니폼으로 이 포화성 과정을 모델링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어떤 총 대기 시간을 수식으로 쓰면 이제 t-sk 저 각각 개인의 이제 arrival time 빼기 시작 시간 빼기 arrival time 그걸 다 더한 거의 기대값 저거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제 수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부적인 유도는 복습 때 한번 봐주시면 이건 다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화살표 따라 넘어왔을 때 오른쪽 맨 위에 보면 NT, 시점 T까지 이제 온 사람의 수가 스몰 n일 때 그때 그 SK 저 사람들의 이제 도착 시간 저게 저희가 시점 T까지 도착 수가 이제 n이라는 조건이 걸리니까 컨디션이 걸리니까 저희가 유니폼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씩 정리가 돼서 저희가 람다랑 t에 대한 함수로 이 총 대기 시간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이그젠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냥 저희가 포화성 과정에서 시간을 걸면 이제 유니폼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저 유니폼의 아이디어를 갖고 저희가 공간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스페이셜 포화성 프로세스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 사실 아이디어 그냥 직관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저희가 어떤 시간축, 1차원 시간축에 대해서 어라이벌 타임이 그 사이에 점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점을 찍는 거를 축이 시간이 아니라 그냥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공간이니까 기억이면 1차원 말고 뭐 2차원, 3차원에 대해서 저희가 점을 찍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포화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했던 것처럼 뭐 특정 시점, 뭐 T2에서 T1 사이에 이제 시간이 발생할, 사건이 발생할 어떤 확률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그때 파라미터는 람다 곱하기 저 구간의 길이 T2-T1이다 라고 했었으면 이제 공간도 되게 비슷한 컨셉인 거예요. 어떤 영역, 저 빨간 원을 저희가 A라는 영역으로 하면 어떤 원의 넓이가 이제 뭐 절대값 A일 때, 절대값이 안 되죠. 저 A일 때 저희가 저 A 안에 발생하는 사건의 수가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데 그때가 람다 A다. 람다 A, 파라미터 람다 A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공간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공간으로 넘어서 여기다 뭐 시간축을 붙이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책에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요. 그냥 이 공간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냥 시간하고 상관없이 특정 시점을 딱 잡았을 때 그때 뭐 숲의 위치, 나무의 위치, 아니면 밤하늘에서 뭐 은하의 위치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의를 설명을 하면 이제 비슷해요. 시간 포화성은 비슷한데 이제 먼저 스테이셔너리에 대응되는 조건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이제 그 D차원, 보통 2차원 저희가 예시가 2차원이니까 2차원이라고 할게요. 2차원의 어떤 영역을 잡았을 때 그 영역 안에 발생한 사건의 횟수가 이제 람다 곱하기 그 영역의 넓이를 파라미터로 갖는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그 앞에 시간축에서의 스테이셔너리 인크리먼트랑 비슷하고 그다음 인디펜던트도 비슷해요. 어떤 두 영역 A, B를 잡았을 때 그 둘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 그 둘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해야 된다. 이 두 조건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이 공간 전체를 이 공간 전체 발생 횟수 NA를 얘가 파라미터가 람다인 스페이셜 포화성 프로세스를 따른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포화성 프로세스를 공간으로 확장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그냥 간단한 이그젠플이에요. 이건 간단한 이그젠플이고 그냥 어떤 공간 내에서 공간 그 평면이 포화성 과정을 따른대요. 람다가 2분의 1이다. 그럼 저희가 앞서 이제 포화성 과정을 따르면 이제 그 특정 영역을 저희가 잡았을 때 영역의 넓이 곱하기 람다의 포화성 분포로 사건 발생 횟수를 이제 모델링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5번이 발생을 한다. 그 영역 안에서 5번이 발생을 하는데 영역 넓이가 4파이다. 라고 하면은 영역 넓이 4파이 저기다 집어넣어주고 이걸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 2가 아니라 4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포화성 분포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저희가 그 영역 안에서 5번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뭐 6번도 구할 수 있고 7번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코드로도 한번 보면 저희가 어떤 1 곱하기 1 평면이 있다고 할게요. 그 평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반지름이 0.2 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 곱하기 평면 안에서의 스페이셜 포화성 과정의 람다가 100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저희가 이 원 안에 사건이 발생할 카운트 수가 몇 번이 될까? 이걸 이제 10만 번 시뮬레이션 했을 때 평균적으로 몇 번이 나올까?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코드인데 이제 이것도 보면은 시뮬레이션마다 트라이얼스가 시뮬레이션이고 10만 번. 그 10만 번 따라서 이제 람다가 100이고 전체 넓이가 1인 그런 평면에서 이제 먼저 라지 아까 유니폼하고 비슷해요. 이제 영역 전체에서의 사건의 개수를 포화성으로 뽑아요.
일단 포화송을 뽑은 다음에 그 포화송의 뽑은 개수를 이벤트 개수를 갖고 유니폼으로 2차원에다 뿌립니다. 그래서 X좌표랑 Y좌표가 각각 나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구하려는 저 원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0.2보다 가까운 점들은 이제 카운트로 세고 아닌 점들은 카운트로 안 세고 이제 요거를 이제 10번 반복해서 평균을 냈더니 평균이 12.56이고 분산도 12.58 저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이게 사실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1 곱하기 넓이에서 원의 넓이 비율하면 그게 확률이잖아요. 이제 그 이론적인 확률하고 그 민하고 비교해봤을 때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포화송으로 공간 포화송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다가 여기까지의 내용인데 근데 사실 공간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 신기하다.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 뭐 하는 데 쓰냐라고 했을 때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나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링 생각하면 뭐 막 K-means, 뭐 DB-scan 이런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특정 클러스터에 할당하는 클러스터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개념이 다르게 즉 공간에서 점들이 분포를 할 때 그 점들이 얼마나 균일하게 분포하냐 아니면 얼마나 이제 약간 뭉쳐있냐 그 정도를 표현하는 걸 여기서 이제 스페이셜 클러스터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이 공간이 얼마나 이제 좀 오밀조밀하게 뭉쳐있냐라는 걸 설명하는 척도로 nearest neighbor의 distance라는 척도를 메트릭을 사용을 해요. 이게 그냥 별게 아니라 저희가 점 하나 잡았을 때 그냥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다른 점까지의 거리인 거예요. 그 거리를 모든 점들에 대해서 반복을 했을 때 뭐 그게 그 공간 내에서의 어떤 nearest neighbor의 distance의 평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매트릭을 갖고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하냐로 넘어가 보면 자, 그래서 저희가 complete spatial random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포화송 프로세스랑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얘기를 했듯이 스페이셜 포화송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건 공간 내에서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완전히 무작위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값, 그 최소거리 디스턴스의 기대값을 구하면 만약 이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저희가 어떤 실제 니어리스트 네이버 디스턴스를 구했는데 그 기대값보다 작아요. 그러면 균일하게 분포했는 것보다 그 최소거리가 작다? 그러면 이거 조금 뭉쳐있는 것 같다. 클러스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좀 더 퍼져 있다고 하면 균일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 퍼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니어리스트 네이버 디스턴스 D의 기대값과 분산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를 살펴보면 이제 저희 기대값하고 분산 구하려면 PDF가 있어야 되잖아요. PDF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CDF에서 PDF를 구하는데 처음에 이제 nearest distance D가 T보다 크다라는 확률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 확률로 시작을 해서 저 확률을 저희가 바꿔 말하면 어떤 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거리가 T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점에서 저희가 반지름 T짜리 원을 그리면 그 안에 이벤트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CX 그 반지름 T짜리 원 안에 이벤트가 없다라는 걸로 바꿔 쓴 다음에 이제 저걸로 저희가 어떤 영역에 대해서 반지름 T짜리 원에 대해서 람다가 있고 영역 넓이가 있으면 저희가 아까 공간 포화송 과정 얘기했던 대로 포화송 분포로 값을 구할 수 있죠. 확률. 저렇게 확률을 구한 다음에 저희가 저걸 1에서 빼주면 CDF가 되고 미분하면 PDF가 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분산과 기대값을 람다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공간에 대해서 람다라는 레이스를 알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최소 디스턴스가 뭐 얼마다 그 디스턴스의 분산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이 example인데 어떤 나무의 분포를 이제 보려고 한대요. 공간이 200 곱하기 50이어서 전체 넓이가 만인데 이때 나무가 630개가 있고 이 630개 중에 91개는 뭐 사이프레스라는 다른 어떤 종류의 나무래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공간에서 이미 측정을 했어요.
이 분포하는 나무들에 대해서 모든 나무들의 이제 가장 nearest neighbor distance는 평균은 1.9고 사이프레스 나무에 대해서는 5.08m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나무랑 아니면 이 사이프레스 나무가 균일하게 분포를 했냐 아니면 균일하지 않냐 클러스터도 되었냐를 저희가 앞서서 배운 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이 D의 expectation이랑 분산을 구하려면 람다를 알아야 되는데 람다는 여기서 전체 넓이 대비해서 그냥 저희가 관측한 이벤트 수로 구해요. 그냥 뭐 이벤트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람다는 이걸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전체 나무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넓이 만에서 나무 수가 630이니까 만분의 630이 람다가 되는 거죠. 사이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만분의 91이 되는 거고. 저희가 앞에 구했던 식에다 집어넣어주면 이제 값이 나오죠. 이제 나무들의 디스턴스는 이 나무들이 complete spatial random 완전히 무작위적인 분포를 따랐을 때 그때 1.992m만큼 떨어져 있는 게 평균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거리가. 근데 비교해 보니까 1.90과 거의 비슷하죠. 아 그러면 이 나무들은 거의 완전히 랜덤하게 분포해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이프레스도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이 5.24이다. 근데 5.08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이프레스도 거의 랜덤하게 분포를 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만약 여기서 좀 더 정교하게 들어가면 저희가 뭐 기대값하고 평균하고 분산을 알잖아요. 뭐 Z 검정으로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로 저희가 이게 뭐 균일하게 분포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식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은 이 스페이셜 파손 프로세스의 클러스터링을 하는 건 공간이 균일하게 분포해 있냐 아니면 좀 균일하지 않고 클러스터 되어 있냐를 평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알던 클러스터링하고 좀 달라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일반적인 ML 클러스터링은 저희가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너는 클러스터 1이고 너는 클러스터 2야 너는 클러스터 3이야 이런 게 목적인 어떤 방식이었다면 저희가 본 스페이셜 퍼슨 프로세스의 클러스터링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얼마나 균일하지 않냐를 말하는 게 목적인 방법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스페이셜 퍼슨이고요. 네, 너무 늦지 않게 말 끝내겠습니다. 이제 스페이셜 다음에는 사실 좀 간단한 내용 두 개가 언급이 되는데 이 두 개 자체가 분량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non-homogeneous 포화성 프로세스는 람다가 상수라는 걸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 포화성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어라이벌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만나생 같은 데 보면 학생들이 맨날 포화성 과정을 온다고 하지만 포화성 일정하게 오지 않잖아요. 11시에 가면 사람이 없고 1시에 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럼 이런 거를 저희가 포화성 과정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 가정이 깨지는데 이제 그래서 그 가정이 깨지는 걸 보완해주고자 그 람다를 상수로 두지 않고 함수로 둬요. 시간에 따른 함수로. 그래서 그 함수를 갖고 저희가 포화성 과정을 모델링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 페이지 정도 있거든요, 책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 사실 앞에 포화성 프로세스랑 똑같은데 이제 람다가 상수가 아니라 람다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인텐시티 펑션이 되는 거고 나머지 가정은 똑같은데 이제 저 인텐시티 펑션을 어떻게 쓰냐 이번에서 저희가 시점 t까지 발생하는 사건의 수의 기대값을 마저 인텐시티 펑션을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한 값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만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포화성에서 스테이셔너리만 바뀌는 거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다는 인디펜던트는 똑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람다를 적용할 수 있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그샘플 하나 보면 이제 점심시간 뭐 저희 만나면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람다를 갖는 어떤 파슨 과정이 있어요. 11시는 당연히 오는 사람이 적을 거고 레이시 적을 거고 1시 뭐 정오부터 1시, 2시까지는 피크고 이제 저런 람다를 가지는 레이시 있을 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2.5시, 1시 반부터
12시간. 저 시간 사이에 오는 사람들의 기대값이 얼마냐. 이걸 저희가 이제 원래는 바뀌었으니까 이 람다가 바뀌니까 못 풀지만 non-homogeneous 포화성 프로세스를 쓰면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로테이션에 있는 대로 람다 t 쓰고 적분하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정도로 non-homogeneous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다 끝났고 이제 마지막에 팔팅 패러독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보면 처음에 보면 패러독스가 왜 있지 싶은데 이게 또 막상 들어보면 약간 이해가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계속 포화성 과정하면 어라이벌이 도착을 하고 그 도착하는 어라이벌의 평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버스가 저희가 그냥 버스 정류에 간다고 했을 때 버스 평균 배차 간격이 10분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제 저희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버스 정류장에 갔을 때 평균적으로 몇 분 기다릴까? 배차 간격이 10분이니까 10분 기다리겠지. 아니다. 배차 간격이 10분인데 중간에 들어가니까 내가 그럼 그 중간에 딱 대칭적으로 들어가니까 5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둘 다 그냥 처음에 들어보면 그런 거 같은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패러독스인 것 같고 이제 여기서는 이 패러독스가 이제 어떻게 풀리는지를 다뤄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답변이 상충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답부터 말하면 배차 간격이 10분이면 10분 대기가 오라요. 포화성 과정으로 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2번이 사실 아닌 거죠. 5분 기다리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아이디어 틀리지 않거든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어떤 버스와 버스 사이에 저희가 배차 사이에 들어가니까 배차 간격의 기대값의 중간이만큼 기다리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이제 설명을 할 때 저희가 특정 시점에 도착했을 때란 조건이 붙잖아요. 그 조건이 붙는 순간 저희의 앞뒤에 이제 버스의 대기 시간이 10분이 아니게 돼요. 컨디션이 걸림으로써. 제가 그거를 수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드는 그냥 저 문제 상황을 코드로 모델링을 했더니 10분이 나오더라. 그래서 1번이 나왔다를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버스 정류장에 버스는 10분 배차 간격인데 왜 내가 버스 정류장에 갔더니 내 앞뒤의 버스 시간 사이 간격은 10분이 아니냐. 이제 그게 바이어스 샘플링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수식적으로 바이어스 샘플링이 어떤지는 저도 이제 표출이나 이런 걸 듣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어떤 특정 시점에 버스 정류장에 가잖아요. 그 가는 게 이제 편향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면 이제 버스가 사실 10분이 평균이면 뭐 4분 만에 오는 버스도 있고 15분 만에 오는 버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랜덤하게 정류장에 가면 4분 만에 오는 버스는 보기 힘들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버스가 안 올 때 도착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제 그게 편향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앞에 발생하는 패러독스가 생긴다는 거고요. 이제 그림에서도 보듯이 저렇게 이제 어라이벌 타임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화살표를 중간에 찍으면 저희가 되게 짧은 배차 간격에 찍기보다 긴 배차 간격에 찍을 확률이 높겠죠. 이제 그런 바이어스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이제 여기서 증명한 내용은 제가 시점 T의 정류장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도착하기 시점까지 총 버스의 도착수는 M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SMT는 이제 도착했을 때 제가 오기 직전에 온 버스가 이제 온 시간, 그게 SMT겠죠. 그럼 반대로 SMT 플러스 1은 제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오는 버스의 도착 시간이 있죠. 저 둘의 차이가 이제 제가 도착했을 때 저희 앞뒤 버스의 시간 간격인 거고 저희가 저게 이제 람다분의 1의 2배냐 10분의 2배니 20분이냐를 확인하는 증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명도 막 다 읽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ESNT 플러스 1이랑 ESNT를 각각 구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SNT 플러스 1은 저희가 시점 T에 도착한다고 했을 때 시점 T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로 수식이 전개가 돼서 앞서 있는 NT가 몇 개든 간에 시간이 겹치지 않았으니까 제가 뭐 NT 컨디션이 걸려 있으면 컨디션을 빼버릴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이제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앞에 이제 도착한 버스의 시간이 걸려 있고 시간 인터벌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오는 버스의 시간인 거잖아요. 이거 앞에서 아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할 때 썼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증명은 그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리를 다 하면 이제 람다분의 2-1의 람다 t가 최종적으로 제가 특정 시점 t에 도착했을 때 앞뒤 버스 시간 사이의 간격이 돼요. 근데 이게 t가 좀 큰 값이 들어가면 람다분의 2랑 거의 같은 값이 되죠. 그 말은 앞서 저희가 봤던 기수분포의 평균 람다분의 1의 약 2배 정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버스 배차한 게 10분이라고 해서 제가 정류장에 가면 10분보다 덜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평균 10분 기다려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화성 프로세스 설명 내용이 끝났고요. 이제 그냥 간단하게만 써머리를 하면 그냥 포화성 프로세스랑 뭐 앞선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포화성 프로세스가 뭔지, 이제 포화성 프로세스가 이제 포화성 디스트리뷰션하고 뭐 어떤 관계가 있고, 뭐 스테이셔너리 인크리먼트, 인디펜던트 인크리먼트 이런 것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메모리어스 프로퍼티 이런 걸 갖고 있다. 뭐 어라이벌 타임이 뭐고, 그다음에 힌트 포화성 프로세스랑 슈퍼포지션 포화성 프로세스가 이제 어떤 개념이다. 그다음에 이어서 스페이셜 포화성 프로세스, 공간에서 포화성을 어떻게 쓴다. 그다음에 뭐 노너머지니어스 포화성 프로세스, 람다가 변하면 그때 포화성 프로세스를 어떻게 쓴다. 이런 개념들을 복습할 때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차는 저희가 포화성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앞에 말코프 체인까지는 시간도 이산적이고 상태도 이산적이었잖아요. 근데 포화성은 시간이 이산적이 아니죠. 연속적이죠. 이제 그 내용을 다뤘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포화성을 하고 말코프 체인인데 시간이 연속적인 상태로 넘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 시점으로만 말코프 체인을 썼었는데 이게 연속된 시간에서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저도 잠깐 봤는데 포화성 프로세스도 컨티뉴어스 말코프 체인으로 설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